기업의 영혼은 서버실 냄새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회사의 서버실에서는 절망, 타버린 플라스틱, 그리고 야근에 찌든 땀 냄새가 진동했다. 최근 링크드인 부트캠프와 틱톡 이력서로 무장한 열정 넘치는 신입들이 대거 유입된 덕분이었다. 최민아, 에이스펜 이사가 첫 전사회의에 링라이트 조면을 끌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베프님들. 오늘 우리 패러다임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라며 인사를 건넨 순간 나는 우리가 망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회장님의 외동아들과 핫교가 리트리트에서 만나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DNS 레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고 혁신 책임자, 고로 초고속 승진했다. 데이터 센터에 흰색 스틸레토 힐을 신고 들어와 메인 프레임을 보고 너무 투박하다고 평하거나 내 얼굴을 빤히 보며 잡아 그거 아직도 써요? 라고 묻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12년 동안 침묵했다. 직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나는 회사의 안전장치 그 자체였다. 한밤중에 코드를 수정하고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을 갈아 넣어 엉성한 백엔드 시스템을 덕테이프처럼 붙여 유지했다. 손상된 종속성 파일이 벤더사 거래 기록을 전부 날려버릴 뻔했을 때도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복구한 공각기동대의 유령이 바로 나였다. 아무도 존재조차 모르는 시스템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나는 해고하기 딱 좋을 만큼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하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달라. 97%의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팀이 이런 썰을 계속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 다시 그 아수라장으로 돌아가 보자. 모든 일이 터진 그날 아침, 최 이사는 범죄 현장에나 어울릴 법한 녹색 디톡스 주스를 홀짝이며 오전 8시 30분 전략 혁신 싱크 회의에 도도하게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에는 누군가 멍청한 소리를 하기 직전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는 형광등 아래 지라보드에 갇힌 미스코리아 참가자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대담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녀가 보조교사처럼 우리를 훑어보며 지적이듯 말했다. 레거시 인프라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리에겐 새로운 피, 현대적인 도구,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공룡들은 좀 줄여야겠죠? 개발팀 쪽에서 주먹 꽉 쥐는 소리가 들렸다. 내 뼈마디가 저려왔다. 그녀는 마치 방금 기후변화라도 해결한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물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 모욕 뒤에 따르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니까. 다들 자신의 퇴직금이 인플루언서급 오만함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하는 버즈워드 유행어로 도배된 캔바 프레젠테이션을 넘겼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일몰시키고 확장 가능한 모듈형 프레임워크로 교체할 겁니다. 그녀가 가리킨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기터브 리드미 파일에서 캡처한 스크린샷이었다. 여러분 모두 기존 관행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길 바래요. 그녀의 말은 사실 너희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며 지난주 그녀의 직속 마이그레이션 팀이 보조 서버 매핑을 깜빡하는 바람에 내가 수동으로 라우팅해야 했던 DNS 장애 복구건을 떠올렸다. 2017년에 내가 작성한 문서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훅들이 여전히 물류 대시보드에 숨을 붙어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읽지도 않고 서명한 비밀 유지 계약서, NDA, 즉 내 독자적인 스크립트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그 계약서를 떠올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짜 웃음과 건방진 손짓으로 회의가 끝났다. 자, 일합시다. 팸팜, 미래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니, 미래는 기다린다. 최 이사. 발톱을 세우고서 이틀 뒤 캘린더 초대가 날아왔다. 제목 HR 퀵 미팅. 안건도 맥락도 없이 오후 4시 30분에 덩그러니 잡힌 일정이었다. 단두대가 광장으로 들어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전에도 본 적 있었다. 모호한 초대,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베테랑 직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밖으로 호위할 때 짓는 인사팀의 그 유리알 같은 미소들. 그들은 절대 오전에 일정을 잡지 않는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마치 해고가 슬랙 채널 업데이트나 다양성 주간에 관심 있는 척하는 것. 다음에 할 일 투두 목록 중 하나인 것처럼. 들어가 보니 최 이사가 있었다. 마치 경제 매거진 포춘 코리아의 금수저 특집 화보 촬영이라도 하듯 인사팀장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가식적인 걱정이 어찌나 짙게 배어 있는지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싸구려 바닐라 향수 냄새가 형광등 열기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수진 팀장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유튜브에서 막 배운 듯한 자세로 다리를 꼬며 말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녀 옆에는 불쌍한 이 부장이 퇴때 없는 하수인 3 역할을 오디션 보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는 회사 로고가 박힌 폴더를 마치 그게 자기를 물기라도 할 것처럼 나에게 슬쩍 밀었다. 우리의 클린 슬레이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최 이사가 기업 특유의 재수 없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더 잘 부합하도록 특정 레거시 직무들을 구조조정하게 되었어요. 번역하자면 넌 늙었어. 회의 때마다 날 멍청해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사기꾼인 걸 알고 있잖아.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저 들었다. 수진 팀장님의 수년간의 헌신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잠시 멈칫했다가 덧붙였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더 애자일 하고 더 협력적이고 더 젊은 방향으로요. 드디어 나왔다. 젊음이라는 비수. 그녀는 인스타그램 성공한 커리어 우먼 광고에서 샀을 법한 파스텔톤 블레이저를 입고 그 말을 색종이 조각처럼 흩뿌렸다. 이 부장이 희망퇴직 합의서를 내밀었다. 표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와 금요일까지 등록하시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3개월 지원도 제공해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며 법률 용어들을 스캔했다. 내가 예전에 우리 회사의 계약서들을 직접 감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늘 잊어버린다. 최 이사가 불장난을 저지르고 관심을 바라는 10대처럼 웃으며 몸을 기울였다.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요. 종이를 3번 깔끔하게 접으며 말했다. 딱 하나만요. 그녀는 내가 쥐어짜낼 구차한 항해 따위를 쳐낼 준비를 하며 고개를 까딱였다. 당신에게 15분 남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증을 목걸이에서 빼내 핀을 뽑은 수류탄처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누더기들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15분 남았다고요. 당신이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툴들이 비명을 지르고 로그가 암전되고 대기열이 넘쳐 흐르고 당신이 간소화했다던 송장 처리가 멈추기까지. 그녀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나는 더 가까이 몸을 숙여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최 이사. 그냥 당신이 망가뜨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대신 고쳐주던 일들을 이제 그만두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뒤돌아 나갔다. 고성도 욕설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침묵하는 안전장치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 뿐이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2 블록 떨어진 카페 더 힐로 걸어가 블랙커피 한 잔과 배도 고프지 않은데 얼그레이 스콘 하나를 주문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으면 여전히 북쪽으로 우리 회사 건물이 보였다. 15층 판교의 테크노밸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책상 밑에 장전된 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안전핀을 막 제거한 상태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커피의 첫 모금은 혀를 데일 듯 뜨거웠다. 좋았다. 갈비뼈 아래서 진동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낮은 울림 말고 다른 감각이 필요했으니까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진동도 전화도 마지막 순간에 잠깐만요. 대화로 합시다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목구멍 뒤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재의 맛뿐. 어쩌면 흔적을 남겼어야 했을까. 익명 이메일이나 백엔드 팀 누군가에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무시당한 모든 보고서와 최 이사가 효율적이라고 불렀던 모든 편법을 상세히 적은 공개 메모로 그들을 태워버렸어야 했나. 젠장, 그냥 입 다물고 영혼이 썩어가는 걸 감수하며 퇴직금이나 챙겼어야 했나. 대신 나는 걸어 나왔다. 저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에고 덩어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죄책감이 옆구리를 찌르는 걸 느꼈다. 불을 질러놓고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걸어 나온 것 같았다. 손이 가방으로 향했고 태블릿을 찾았다. 오래된 본능이 발동했다. 비상복구 가이드를 작성하고 원격 오버라이드를 로그인하고 내 생일을 항상 기억해주고 실수로 루트 폴더를 지운 뒤 서버실에서 울었던 구매팀 정대리에게 혹시나 해서 슬랙 메시지를 보낼까. 빈 이메일 초안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시스템이 아마도 나는 화면을 노려보다가 백스페이스를 눌러 지우고 초안을 닫았다. 아니, 그들이 선택한 결과다. 최 이사는 기능보다 거치레를 택했고 백업보다 버즈워드를 택했다. 그리고 대표는 마치 그녀가 마케팅 슬로건이 새겨진 석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라도 되는 양열쇠를 넘겨주었다. 그들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떠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 고객들이 보기 전에 청구 오류를 잡으려고 내가 새벽 3시에 사일런트 크론 잡크론 접스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작년 9월 재무팀이 랜섬웨어에 뚫릴 뻔했을 때 법무팀이 멀웨어라는 단어를 듣기도 전에 내가 로그에서 시그니처를 발견하고 격리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3명의 이사들이 자신들이 망가뜨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나에게 조용히 수습을 부탁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관심 없었다. 그리고 최 이사는 분명 NDA를 읽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지난 5분기 동안 회사의 목발 노릇을 해온 자동 패치 스크립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투명 인간을 원했다. 그래서 소원대로 해줬다. 로비에서 대걸레 카트를 미는 청소 용역 김씨 아저씨가 보였다. 명절 때마다 내 모니터 옆에 초코파이를 놔두며 수진 팀장님이라고 불러주던 분. 손을 흔들 뻔했다. 대신 나는 커피를 다 마셨다. 여전히 뜨겁고 나처럼 여전히 썼다. 시작은 깜빡임이었다. 이메일이 반송됐고 그 다음엔 2개, 그리고 47개가 반송됐다. 대시보드들이 하나둘 유령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물류 포털, 그 다음은 조달 시스템, API 호출은 동정 파티의 색종이 조각처럼 500에러를 뿜어냈다. 사내 티켓팅 시스템이 모든 사용자를 한꺼번에 로그아웃 시켰고 자동 응답기가 아주 친절하게 지적이었다.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그 관리자를 방금 잘랐지. 카페 더 힐 구석에서 나는 뉴스피드를 새로 고침했다. 기사 한 줄이 떴다. 그리고 2번째, 벤더사의 블라인드 앱 게시글을 보고 나는 2번째 커피를 뿜을 뻔했다. XX 기업 기술적 문제로 모든 물류 운영 일시 중지. 긴급 조사 중. 그 밑에 댓글 하나. 거기 수진 팀장님이 관리하던 거 아님? 아이고, 불쌍한 중생아. 15층 안에서 최 이사는 레깅스 입은 머리 없는 닭 흉내를 내고 있을 게 뻔했다. 그녀의 소중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완전한 타이타니코가 되었다. 벤더스택 전체를 자격증명 확인이나 규정 준수 플래그 확인도 없이 이해도 못하는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건 비전 있는 행동이 아니라 임상적 과실에 가깝다는 게 드러났다. 나는 그녀가 아이패드를 두드리며 그래프를 다시 살려내려는 듯 화면을 긁어대는 모습을 상상했다. 지난주 그녀가 칭찬했던 틱톡 대학 출신의 패기 넘치는 신입이 회전 의자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신방 모니터가 멈춘 것처럼 불이 들어오는 슬랙 알림을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 폰이 울렸다. 처음은 재무팀의 마 과장이었다. 마 과장, 저기 이상한 질문인데 혹시 4분기 정산 툴 어디 아카이브 해놨어? 그 다음은 정대리. 정대리, 팀장님 이거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싱크가 안 돼요. 최 이사 완전 멘붕임. 그 다음은 2018년 2분기에 내가 독감 걸렸을 때 죽을 사다 줬던 대표 비서실 한 비서. 한 비서, 팀장님, 나가신 건 알지만 존중해요. 근데 제발요. 벤더로그 어디 있어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엄지손가락이 허공을 맴돌았다. 답장하고 싶은 유혹이 짜릿했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대신 사내 상태 페이지, 스타터스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다. 평소의 녹색 체크 표시들이 환한 빨간색과 슬픈 노란색으로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마 브라이스라는 이름의 불쌍한 인턴이 썼을 법한 공지가 상단에 떴다. 현재 다수의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중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심이라 참 가관이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옛 인프라팀 단체 톡방을 열었다. 대부분은 이미 몇 달 전에 탈주한 상태였다. 알렉스 전 데브옵스, 내가 말했지? 최 이사 없이 그녀가 건드리면 다 풀려버릴 거라고. 미라 전 보안팀 최 이사 딴 데로 발령나는 거 언제인지 내기할 사람? 카를로스 전 백앤드리드, 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본다. 길어야. 그때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최미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가 톡방을 찾아낸 것이다. 최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비난 대신 솔루션. 공공장소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나는 한 손엔 폰,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내가 배시 스크립트와 깡으로 지탱해온 제국이 바닥에 떨어진 스노우볼처럼 박살나는 꼴을 느긋한 부스 안에서 지켜보았다. 15분. 겨우 11분이 지났을 뿐이었다. 대표의 갤럭시 워치에 치매 경보가 울린 건 그가 2025년 신뢰의 확장이라는 제목의 PPT 슬라이드 중간쯤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다. 손목이 빠른 속도로 3번 진동했다. IT팀이 치명적인 실패나 활성 사이버 공격에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내부 신호 프로토콜이었다. 그는 합선된 전선처럼 경련하는 미소를 지으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넥타이는 반쯤 풀렸고 턱은 꽉 다물려 있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쯤 보안팀은 이미 리스크 관리팀에 사건을 알렸고 리스크팀은 감사팀에 그리고 감사팀은 신이 그들을 축복하길 조용히 인프라 로그에서 이름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근 삭제 기록에서 한 이름이 반복해서 튀어나왔다. 김수진. 아이러니하게도 김수진이 한 일 중 사보타주는 아무것도 없었. 최 이사의 서커스가 절정에 달하기 3일 전, 72시간 전에 나는 내 관리자 스크립트 권한을 회수했다. 내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코딩한 것들, 고아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범람시키는 걸 막아주는 것들, 인젝션 공격으로부터 입력 필드를 소독해주는 것들, 낡은 ERP와 반짝이는 새 마케팅 대시보드 사이에 깨진 연결을 조용히 이어주던 것들. 나는 이것들에 대해 한 번도 청구한 적 없고 자랑한 적도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내 것이었고 나는 소유권을 유지할 선견 지명이 있었다. 최 이사가 직접 그 조항에 서명했다. 승진 기념 데일리룩. 틱톡을 찍느라 바빠서 자기가 뭘 승인하는지 읽지도 않고 말이다. 이제 그 스크립트들은 사라졌다. 삭제된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닐 뿐이었다. 오전 10시 46분 주요 공급망 노드가 실패했다. 10초 후 주요 고객사 4곳의 SSO 로그인이 인증을 거부했다. 샌드박스 결제 환경이 실제 거래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내부 VPN 속도가 기어가기 시작하더니 자동 잠금 장치가 발동해 27명의 원격 근무자를 튕겨냈다. 그리고 태풍의 눈 한가운데 최 이사가 예전에 환한 데이터 벽장이라고 불렀던 서버실에 서 있었다. 깜빡이는 불빛들과 시간당 $400를 청구하며 라우터 재부팅하고 구글링이나 하는 동남아 하청업체 직원들의 망연자실한 침묵에 둘러싸인 채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왜 들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왜 롤백 스크립트가 안 먹히는 거야?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탈색한 머리에 방금 자신의 코인 지갑이 폭락하는 걸 지켜본 사람 같은 패배한 눈빛을 한 준이어 개발자가 중얼거렸다. 이거 수진 팀장님이 처리하던 건데요. 최 이사가 움찔했다. 그럼 수진 팀장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쾅 열리고 대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아내 이름 딴 요트가 보험 사기로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같았다. 최 이사, 그가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너무 가짜라서 경고 라벨이라도 붙여야 할 법한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클라우드 퍼스트 솔루션으로 피벗하는 중에 약간의 난기류가 있을 뿐이에요. 고객들이 계약 위반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 감사는 불이 났고 법무팀 말로는 트랜잭션 미들웨어 라이선스 문제가 있다는데 그녀가 말을 끊었다. 수진 팀장이 나가는 길에 뭘 건드린 게 틀림없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김 팀장은 3일 전에 나갔어. 알아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시스템들이 그녀가 자신을 너무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녀는 필수적이었어. 대표가 쏘아붙였다. 자네가 슬랙 채널 리브랜딩 하느라 바빠서 몰랐을 뿐이지.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버 팬 소리마저 드라마를 감상하려는 듯 느려지는 것 같았다. 기술자 중 한 명이 헛기침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확인해봤어요. 시스템이 그냥 보정을 멈춘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녀가 수동으로 패치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조용히. 그녀는 우리를 사보타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구해주던 걸 멈춘 것뿐이에요.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최 이사는 자기 피부 안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 그토록 밝고 명랑했던 그 블레이저가 갑자기 연기 도중 몸에 맞지 않게 된 코스튬 의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의자들과 로파이 재즈가 흘러나오는 스피커가 있는 어느 카페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받은 편지함, 읽지 않은 183개, 제목들, 긴급 시스템 문의, 소송 가능성,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에서 온 중요 표시 메시지 하나. 제목, 언제 커피나 한잔하죠. 이거 좀 봐주면 좋겠는데. 나는 웃지 않았지만 스콘 하나를 더 주문했다.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돌아섰다. 법무팀, 맞춤 정장을 입은 그 카페인 중독 뱀파이어들은 광섬유에서 피냄새를 맡은 것처럼 상황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냈다. 4시간 만에 그들은 만료된 API 키, 제3자 라이선스 위반, 그리고 3주 전 최 이사가 보낸 꽤나 치명적인 슬랙 메시지 하나를 발굴해냈다. 최민아, 김 팀장은 피해망상이야. 아무도 옛날 계약서 신경 안 써. 그냥 문서 삭제해. 그들은 삭제된 규정 준수 폴더도 찾아냈다. 최 이사가 처음 입사해서 문서화를 선택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2년 전에 조용히 구성해둔 백업 덕분이었다. 알고 보니 주요 송장 처리 툴 계약이 지난 3월에 만료된 상태였다. 내가 2번이나 경고했었다. 최 이사는 그걸 벤더사 잡음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 벤더사는 우리 접근을 차단하고 긴급 재개 조건으로 복구 비용을 2배로 청구하고 있었다. 법무팀은 그걸 갈취라고 불렀다. 나는 그걸 오만에 대한 예측 가능한 세금이라고 불렀다. 한편 진짜 폭발은 가장 오래된 고객사, 우리 시스템을 인공 팔다리처럼 쓰고 있던 중견 물류 회사에서 터졌다. 그들의 운영은 오전 11시 7분에 중단됐다. 오후 1시 42분까지 그들은 SLA 서비스 수준 협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향서를 보냈다. 홍보팀은 패닉에 빠져 모든 소셜 채널에 정기점검 안내를 공지했다. 불행히도 누군가 트위터 DM 자동 응답 끄는 걸 잊어버렸다. 봇은 화난 고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비효율을 파괴하고 확장성을 다시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짤은 링크드인과 블라인드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오후 4시 최 이사는 자기 사무실을 떠도는 유령꼴이 되었다. 더 이상 명랑한 이모티콘도 틱톡 파스텔톤 블레이저도 없었다. 그저 작동법도 모르는 맥북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타로카드처럼 파멸을 예고하는 에러 코드를 뱉어내는 대시보드들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왔다. 최민아, 저기, 잘 지내죠? 혹시 벤더훅 백업 있는지 알아요? 나는 폰을 잠갔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두 번째 메시지. 최민아 이메일 안녕하세요.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됐지만 레거시 정보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진 마시고요. 시간 되실 때요. 미나드림. 나는 그 메일을 읽지 않음 연옥에 묵혀두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슬랙핑, 링크드인 메일, 심지어 카카오페이 송금까지. 제발요, 대답 좀이라는 메모와 함께 5만 원을 보냈다. 그건 스크린샷을 찍어뒀다. 대표가 복도 구석으로 그녀를 몰아넣고 복구 타임라인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다크모드를 발견한 날 이후로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하청 팀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들이 바로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과소평가받는 것의 장점은 이거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영수증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차고 넘쳤다. 모든 플래그된 보고서, 무시된 경고, 내 사내 평가에 그녀가 아내 꼰대님이라고 갈겨 쓴 코멘트까지. 그것들은 아카이브되고 암호화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당장이라도 칼을 비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IT 블로그에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모든 충돌 보고서에 그녀를 태그하거나 오래된 계약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써라는 그녀의 슬랙 메시지를 티셔츠에 인쇄해서 법무팀에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복수는 그들이 빌 때 더 달콤하니까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실패했는지 누구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알게 될 때 말이다. 그리고 최 이사는 이제 막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내 편지함은 범죄 현장 같았다. 핏자국 같은 제목들. 얘기 좀 해요.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어요. 수진님 죄송해요. 긴급 제발 응답 바랍니다. 그날 일 사과하고 싶어요. 심지어 나에게 기술 직군의 감성 지능에 관한 수동 공격적인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던 강 이사경영 지원실장조차 돌이켜보니 당신의 기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포함된 9문단짜리 이메일을 보냈다. 아니, 강 이사님,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중요 대외비 표시가 된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에 눈썹이 꿈틀했다. 최민아. 제목 화상통화 요청. 마지막 부탁. 내용은 간단했다. 제발 딱 10분만요. 듣기 싫은 말은 안 할게요.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요. 녹화 안 할게요. 나는 코웃음을 치고 초대를 수락하기도 전에 녹화 버튼부터 눌렀다. 카메라가 켜졌을 때 최 이사는 평소에 그 포토샵 처리된 모습이 아닌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다. 날 것에 잠 못 자고 마스카라가 번진 인간성 그 자체. 머리는 슬픈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입고 있는 오버사이즈 후드티엔 벗겨진 글리터로 버스 에너지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병뚜껑을 못 따서 끙끙대는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 고개를 갸웃거렸을 뿐이다. 제가 거들먹거렸던 거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뼈저리게 배웠어요. 부탁드려요. 이거 고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빨간 깃발과 대문자로 비명을 지르는 슬랙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을 화면을 대충 가리켰다. 제가 지불할게요. 그녀가 덧붙였다. 개인적으로요. 전 그냥 이걸 바로잡아야 해요. 이사회가 제가 노력하는 걸 보면. 나는 검지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녀가 횡설수설하다 멈췄다. 나는 유리처럼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몸을 기울여 말했다. 당신 시아버지가
능력보다 겉모습에 도박을 건 거예요. 그건 내가 끌불이 아니에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수진님, 그들이 저를 대기 발령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미 대기 발령 상태예요. 내가 말했다. 아직 당신한테 말을 안 해줬을 뿐이지. 침묵. 그녀는 서서히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보였다. 입이 열렸다가 닫히고 다시 열리는 모양새가 와이파이가 끊겨 뻐끔거리는 물고기 같았다. 나는 통화 종료를 눌렀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사내 HR피드에 헤드라인이 떴다. 최민아 이사, 최근 인프라 붕괴 및 규정 위반 검토를 위해 대기 발령 조치. 이 사회는 그냥 주위를 맴도는 게 아니라 이제 사냥을 시작한 거다. 대표의 판단력, 족벌 경영, 그리고 왜 회사의 백엔드 전체가 러시안 룰렛을 돌리기 일주일 전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조직도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채 내 알바 아님이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며 앉아 있었다. 정당한 분노, 말하지 못한 노동,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끝에 자신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료함으로 우려낸 차였다. 차가운 복수? 아니, 정밀 타격이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제안은 조용히 들어왔다. 화려한 리크루터의 피치도 링크드인의 불꽃놀이도 없었다. 그저 내 집 현관 앞에 배달된 매끈한 봉투와 손편지 하나였다. 김수진님,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넥서스 테크.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넥서스는 몇 년 전부터 나를 맴돌며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가볍게 커피 마시자고 하고 안부 메일을 보내오던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의리를 지켰었다. 내 것도 아닌 걸 고쳐주고 나를 다리 달린 비품 창고 취급하는 회사를 지탱해줬다. 이번에는 내라고 했다. 컨설팅 계약, 6개월 리테이너, 보수는 2배, 스트레스는 절반, 복장 규정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온보딩 과정에 존중이 녹아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맥을 쓸지 리눅스를 쓸지 물었다. 이미 CLA급 최고 수준이라고 라벨링된 내 뇌를 빌리고 싶은 프로젝트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리눅스를 택했다. 내 첫 통화는 상태 확인이 아니었다. 전략 브레인스토밍이었다. 그리고 내가 분산 부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때 누군가가 실제로 귀담아 듣고 메모하고 진짜 질문을 했다. CTO는 나에게 2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3주차. 나는 그냥 기분이 어떤지 보려고 옛날 회사 건물을 지나쳐 걸었다. 한때 형광등의 압박과 무가당 야망으로 웅웅대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은 어두웠다. 문 안쪽에는 CVS 영수증 뒷면에 휘갈겨 쓴 나쁜 이별 편지처럼 덕테이프로 붙여진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쓰라리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그곳은 한 번도 내 곳이었던 적이 없었다. 진짜로는. 나는 그곳의 척추였지만 그들은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야 나를 알아봤다. 지금의 침묵. 그게 진짜 만족이었다. 불꽃놀이도 퍼레이드도 없이 그저 보도블록 위를 또각거리는 내부츠 소리와 로비 유리에 여전히 붙어있는 프린터 용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뿐. 방문자 와이파이, 웰컴힐. 세상에 비밀번호를 절대 안 바꾸네.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쳤다. 손가락 욕도 조소도 없었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이후에 맑은 공기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내 달력은 자유 그 자체였다. 베란다에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탄맛 나는 기대감 대신 진짜 커피 맛이 나는 커피를 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답장하며 진지한 얼굴로 레거시 모델을 파괴합시다. 따위의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삶. 사람들은 복수가 차갑게 식혀먹는 요리라고 한다. 나는 평화는 벌어서 먹는 것이며 기왕이면 비스코티와 함께 먹는 게 좋다고 말하겠다. 나는 불 속에서 그냥 걸어 나온 게 아니다. 잿더미 속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
최 이사의 작별 인사는 라벤더 그라데이션 캔바와 공허한 진심으로 포장되어 올라왔다. 많은 성찰 끝에 저는 제 웰니스 여정에 집중하고 제 목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혁적인 챕터를 통해 저를 지지해준 놀라운 분들과 교훈, 성장에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힐링, 새로운 시작. 댓글창은 슬로 모션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현장 같았다. 해고당한 걸 웰니스 리트리트로 포장하다니 멘탈갑이네. 당신의 목적이 벤더로그도 삭제했나요? 레거시 시스템을 아주 제대로 파괴하셨네요.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만 웰니스 팁, 다음번엔 엔지니어 말 좀 들으세요. 그녀는 댓글을 제안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심지어 홍보 대행사가 사과문을 대신 써줄 수도 없을 만큼 IT의 최민아라는 패러디 계정까지 생겨 문제를 이해 못하면 그건 아마 진짜 문제가 아닐 거야 가동시간 매니페스트 같은 글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김앤장 로고가 박힌 봉투 하나가 이미 도착했으니까. 7짜리 합의금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곳 말이다. 안에는 소환장이 들어있었다. 김수진 귀하는 주주대 엘드리치 코퍼레이션 소송건과 관련하여 기술적 증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2번 읽었다. 나를 상대로 한 게 아니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수증, 타임라인, 무시된 경고, 삭제된 보고서를 원했다. 그리고 리더십이 능력을 캔바로 대체하는 동안 한 여자가 어떻게 제국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는지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 줄 사람을 원했다. 웃지 않았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평생 삼켜왔던 모든 진실을 뱉어내고 난 뒤 방이 조용해졌을 때 느끼는 그 깊고 깨끗한 기분뿐이었다. 나는 폴더를 덮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대표이사 엘드리치. 제목. 우리 얘기 좀 하자. 마우스를 그 위에 올리고 잠시 멈췄다가 삭제를 클릭했다. 드라마틱한 건 없었다. 언론에 전달하는 것도 없었다. 그냥 사라졌다. 햇볕에 너무 오래 방치된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지듯이. 그리고 나는 브라우저를 열어 제주도의 조용한 독채 펜션을 예약했다. 노트북도 충전기도 없이 그저 종이책과 아무도 슬랙으로 방해할 수 없는 포도밭의 침묵만 있는 곳으로. 권력이 항상 소음과 함께 오는 건 아니다. 때로는 붕괴 후의 고요함이 권력이다. 그리고 나는 그 1분 1초를 음미할 계획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진 팀장이 얼마나 차분했느냐는 것이다. 드라마도 협박도 없이 순수한 전략뿐이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한방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걸어나가서 진실이 대신 비명을 지르게 두는 것이라는 걸 상기시켜준다. 이 정글 같은 기업 생태계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달라. 안 그러면 당신의 옛날 큐비클의 기억 스위치를 켜버릴지도 모른다.